하면서 차간거리 당겨지고 있고요. 수성구권 만촌내거리와 범어내거리 일대 교통량 몰리면서 양방향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채보상로 중앙내거리에서 서성내거리 방향으로도 뒤늦게 도착하신다면 신호 한 번 정도 더 예상을 하셔야 되겠고요. 화랑로 망우당고가차도에서 효목내거리 방향으로도 현재 지체거리가 길게 이어지고 있으니 일대 참고하셔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였습니다. 자, 이번 순서 지역 정치 현안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해보는 시사 단판입니다. 페이스북에서 대구 교통방송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 킹라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킹라니?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킥보드와 고라니를 조합해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이게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고라니에 비유하는 말인데요. 이건 이제 도로를 쭉 달리고 있을 때 뭐 운전자도 마찬가지고 보행자가 그냥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뛰어드는 이 전동차, 전동 킥보드에 깜짝 놀라신 분이 왜 그 고속도로 상에서의 갑자기 달려드는 고라니에 놀라서 사고 위험에 노출되듯 하는 이런 장면과 비슷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건데, 자, 오는 12월, 그러니까 다음 달에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 완화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의견들이 참 많으시죠. 위험하다, 아니다, 이거 뭐 조금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대구시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선제적으로 전동 킥보드를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이 전동 킥보드에 대한 문제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대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의원, 국민의힘 정경원 의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민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경원입니다. 네. 참 이 전동 킥보드 방송에서 위험하다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데 너무 걱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이게 타는 사람은 글쎄요, 위험도를 조금 체감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타지 않고 이게 지켜보는 사람들은 좀 약간 겁이 나거든요. 많이 좀 위험하죠? 그렇죠. 전 의원님. 예. 예. 9월부터 킥보드가 굉장히 보급이 많이 됐어요. 예.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개 회사에서 한 1,050대 정도가 지금 보급이 돼 있는데, 네. 그중에서 B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사의 자회사인데 네. 이 업체에서 한 700대 정도가 보급이 되면서 최근 여론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강 의원님 한번 타보셨습니까 혹시? 아니, 타보지는 않았는데 예. 그 방금 그 뭐 비사라는 게 빔 뭐 모빌리티라는 회사인데요. 네. 싱가포르가 본사고. 네, 예. 맞습니다. 뭐 여러 회사를 쭉 이렇게 예, 예. 얘기해 주시면은 뭐, 괜찮습니다. 뭐, 예. 업체 밝히는 거 상관없어요. 싱싱이라는 업체가 음. 8월부터 200대를 중구, 동구, 남구, 북구 그리고 수성구도 보급하려고 협의 중이고요. 네. 지빌리테라는 업체가 6월부터 계명대하고 경북대 주변에서 100대 운영하고 있고요. 머케인 메이트라는 업체가 네. 3월부터 계명대와 그 주변에 50대. 예. 최근에 이제 금방 정경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예. 빔 모빌리티라는 회사가 보라색으로 다니거든요. 보라색.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거 예. 700대가 하면서 예. 갑자기 확 는 거죠. 어. 이게 이용도 한번 요금도 이용 한번 보면 네. 지금은 11월 8일부터는 요금이 원래대로 올라가요. 그러면 주간 기본이 600원이고 10년에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1,000원인데 지금 현재 시범 운영 중이라고 주간은 300원, 10년은 500원 이렇게 네. 하고 있고요. 예. 1분당 180원인데 지금은 어. 시범 운영 기간이라고 90원씩 받고 있어요. 좀 근데 이제 한번 이용해보라 이렇게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 이게 인허가라든지 안전규정에 법규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예. 그냥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전이라든지 뭐 무단 적치하고 있어서 보행에 방해를 한다든지 이런 게 예. 대두된 실정입니다. 예, 법이 없다. 그야말로 진짜 현재는 무법천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부에서 이제 다음 달부터 규제 완화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게 13세 이상이면
따로 면허가 없어도 그렇죠. 지금은 면허가 있어야 되지만 뭐 누구나 이제 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전 의원님? 예, 그 개정 법령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현재는 킥보드가 차로 우측으로 가장자리를 통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개정 법령이 시행이 되면 음. 자전거 도로 또는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로 우측으로 통행을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주요 골자는 이겁니다. 지금 현재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러니까 오토바이에 준하는 네. 법을 적용을 받는데 네. 이게 개정이 되면 이제 자전거로 네. 자전거로. 예, 분류가 되는 거죠. 예. 네,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13세도 13세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오토바이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안전모라든지 인명보호장구 착용이 의무화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걸 미준수할 경우에 범칙금이 2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10일부터 이게 바뀌면 예. 안전모 착용 이런 게 의무화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안 그래도 지금 이 사고의 위험 때문에 지금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때문에 위험한데 네.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좀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아, 강 의원님 정말 이거 많이 걱정되는데요. 핵심이 현재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면허증이나 원동기 면허가 있으려면 16세 이상이 가능했는데 네. 12월 10일 되면 13세로 낮아진다는 거, 이거 첫 번째 이거고요. 예. 항상 이 차도 우측으로 다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자전거 도로도 운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은 대부분 자꾸 인도로 다니는 건 무조건 안 됩니다. 안 되는 어, 거고 네. 이런 거는 사실 적발하면 저 4만 원 네. 범칙금 물어야 되는데 네. 대부분 인도로 다닌단 다니죠. 말이에요. 이게 예. 차도나 하여튼 바뀌면 자전거 도로까지는 허용이 된다. 음. 이런데 이제 안전모 미착용이 2만 원 있었는데 예. 이게 없어져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거죠. 강 의원님 이거 굉장히 이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떠세요? 제가 전 의원님? 예 사고 데이터를 좀 봤는데 예. 이게 도입이 되고 2017년도에는 음. 전체 한 해에 117건 사고가 나고 사망이 4명에다가 아우, 부상이 124명이었어요. 사망률도 높은 그런데 것 같습니다. 예. 불과 2년 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고 건수가 447건 예. 그리고 사망자는 배로 늘었죠 8명 거기다가 부상자가 473명이에요. 그래서 4배 가까이 증가를 해버렸어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 법이 바뀌면서 더 연령층은 낮아지고 예. 안전모 착용까지 의무화를 배제를 해버리면 네.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좀 걱정이 됩니다 진짜. 네. 사실 이런 차도 위험한데. 긍정적인 효과도 또 있습니다. 이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은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정해진 곳에 반납을 해야 돼요. 자전거 이 뭐 타도시가 자전거 도시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네. 빌리면. 근데 이 전동 킥보드는 아무 데서나 세워놔도 돼요. 아무 데나 세워놓으면 요즘에 그 앱으로 GPS를 이용해서 이 대여업체가 수거를 해가요. 근데 아무 데나 세워놓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은 편리한데 네. 그 아무 데나 세워놓다 보니까 거기 앞에 상가가 있다든지 주택이 아하. 있다든지 뭐가 네. 있으면 이 사람들은 아주 방해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인도의 방해물이 되는 거죠. 예. 보도에. 예.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전 세계적인 추세는 어. 이 전동 킥보드를 시행하는 게 어마어마한 추세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거는 대세인데 또 이래 되다 보면은 택시 업체에 영향이 엄청 갈 거 아닙니까? 그렇겠네요. 네. 이런 부작용도 있고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지금 현재 상위 법이 없어서 안전을 조금 더 챙기는 예. 어떤 수단이 있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아주 절실하게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법이 참 현실을 못 따라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셈인데 뭐 완화되는 그런 법은 또 이렇게 생긴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인가요? 대구시에서 조금 선제적인 느낌이 듭니다. 좀 제한하는 방향의 조례를 제정하려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 내용. 공동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 의원님 네, 좀 강 의원님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저도 그 우리 박갑상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저도 공동 발의를 했거든요. 네. 이제 개인형 이동 장치,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이걸 PM 그래요. PM. 네. 13세까지 완화되잖아요.
근데 상위법이 없습니다 지금. 네. 12월 10일 하는 거는 그냥 임시적인 법이고 아. 지난 9월에 국회의원이 국회 발의를 해놨지만 네.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 또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상태가 있습니다. 예, 답답합니다. 예. 근데 당연히 또 편리한 교통 수단이다 보니까 우리 대구시에서는 법이 없는 부분을 우리 대구시에 사실 법이 조례라는 거잖아요. 네. 조례를 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예. 내용은 이제 시속 25km까지 나오는데 예. 15km로 좀 속도를 줄이고 네. 안전모를 이렇게 전동킥보에 부착하도록도 하고. 전 보통 예. 이제 안전모 챙겨 다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요거를 11월 한 30일 예.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하려고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다음 달이네요. 저는 또 전 이런 의원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대구시가 이제 선제적으로 이 법을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하고는 있지만 네. 이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을 취소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부가 해야 할 규제 개혁을 안 하고 엉뚱하게 규제를 완화해서 보행자, 운전자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보다는 거꾸로 정부 여당이 사고 조장한다는 의견도 많아요. 이것 때문에. 네. 그래서 뒤늦게 지금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예.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등에서 예. 대책 마련하고 있지만 네.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강 의원님이 살짝 예. 째려보셨거든요. 예. 전 의원이 네.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이 개인형 이동 장치 PM은 네. 세계적으로 미국, 유럽에 벌써 177개 도시에서 운행 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젊은 층의 급속도로 이용자가 늡니다. 네. 다만 어. 이 안전에를 조금 더 챙겨야 되는 이런 측면이 부족하지만 예. 대세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네. 이거를 그냥 뭐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할 건 아닌데 저는 당연히 추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조금 안전을 더 챙기자라는 조례는 발의에 참여하는 거지 이 대세를 무시하자는 예. 이런 취지는 없어요. 예. 구덩이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수는 없다. 예, 이런 말씀이신데 전 의원님 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 예. 안전 문제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아까 우리 강민구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면 GPS 장치로 해서 이용을 하고 아무 때나 이렇게 놔두면 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한다는데 네. 그게 또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인도 같은데 그 이용하고 나서 그냥 방치를 하고 그냥 가버린단 말입니다. 예. 사진을 찍어놓고 네. 그러면 GPS 이용해서 그 업체가 가지고 가는데 어. 그런 문제도 굉장히 또 문제가 되고 있고 네.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이 안전 문제 이외에 다 정보를 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네. 앞으로 전동 킥보드 사고로 다치면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료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어요. 네, 저희가 앞서 네. 이제 그래서 관련 뉴스를 살짝 전해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예. 이 자동차 보험 중에서 무보험차 상해 부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네. 이 부분으로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예. 자녀들이 만약에 다치면 뭐 부모님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제 보상을 먼저 받고 보험회사가 가해자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는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비가 좀 많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완화시키는 것보다는 이런 제도적인 정비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부분이 후에 따라가야 되지 네. 세계적인 추세로 이렇게 확산화가 되어 있다고 해서 예. 그거는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예. 문제는 지금 다 드러나 있어요. 이용자 측면에 속도가 빠르고 급정거가 잘 안 된다는 이런 문제, 야간에 식별이 잘 안 된다는 문제, 네. 보행자하고 또 충돌할 수 있다. 이게 전기다 보니까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소리가 나는데 이게 안 난단 말이에요. 맞아. 슈 그렇게 그냥 그래서 지나가더라고요. 사고로 이어질 수 예. 있다는 문제. 그리고 자동차도 이게 자동차 사고가 조금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예. 여기에 안전장치를 계속 가미를 해야 됩니다. 부과하고 네. 대신 우리 전체적인 세계적인 추세로는 이 교통 운송수는 얼마나 편합니까? 조금 예. 비용도 현재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 네. 업체가 올리는 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아. 그런 거는 계속 이렇게 우리가 잘 이렇게 협의점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용하지 말자가 아니라 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떤 좀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자 뭐 이렇게 좀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실 좀 걱정들이 많습니다. 저희 또 뭐 걱정입니다 하는 의견들,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은데 사고로 인해서 또 사망자도 발생하고 이제 보행자 어르신 또 다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그런 사고들을 접하면서 야 이거 전동 킥보드 되겠나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조례가 대구시의 조례가 일단 만들어진다는데 대구는 조금 희망을 가지면서 전국 최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맞습니다. 규제하는 거. 맞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더욱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단판 대구시 의회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의원, 국민의힘 정경원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로 상황 정리해드립니다. TVN 교통정보입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주 나들목을 못 간 70km 지점 2차로와 3차로 쪽에 승용차와 1톤 화물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견인차와 구급차, 소방차 여러 대가 도착해서 사고 처리하고 있었는데 사고 처리는 방금 막 끝났습니다. 전차로 모두 통행은 가능